고고학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고학은 역사가들의 성과를 가로챈다는 비난을 받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2014년에만 해도 레스터 주차장에서 리처드 3세의 시신이 발견되며 몇 세대에 걸친 학술 연구가 단숨에 허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8가지 기묘한 고고학 발견에 대해 소개합니다. 로이즈 은행 분석. 석화된 인간의 배설물인 분석이 1972년 영국 요크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분석은 로이즈 은행 지점 건설 예정지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로이즈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분석은 바이킹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성별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배설한 사람에게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석의 크기는 길이 20cm, 폭 5cm로 무척 거대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인간 분석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배설물에는 대장에 서식하는 기생충, 편충알이 수백 개씩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불행한 사람은 장내 기생충에도 시달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분석 연구는 영국을 정복하기 위해 찾아온 당시의 바이킹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이킹은 주로 빵이나 죽 형태로 많은 곡식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분석은 발견 장소인 요크시의 바이킹 박물관 요빅 바이킹 센터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껍질로 만든 방패. 2015년 영국 레스터셔 주에서 일하는 고고학자가 유럽에서 보기 드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 철기 시대의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 기원전 395년에서 25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시대의 방패 개념을 뿌리째 뒤엎었습니다. 이 방패가 발견되기 전까지 그런 방패는 너무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사용되더라도 기껏해야 연습용이지 실제 싸움에는 이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방패는 10년 정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가 같은 기술로 현대 나무 껍질에서 그런 방패를 재현하자 방패는 화살의 명중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매우 튼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이 방패는 금속 방패나 전통적인 나무 방패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고대 스웨덴의 부처. 바이킹이 전 세계의 많은 곳을 다녀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이킹이 방문한 곳 중에는 아일랜드와 러시아 외에 바그다드와 이집트, 그리고 건국전의 미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헬고 섬에서의 발견은 아직도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헬고 섬에는 바이킹의 대규모 교역 취락이 있었고 전 세계에서 상품이 운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불상과 아일랜드 교회의 우아한 장식품, 북아프리카 국자도 거기에 반입되어 있었습니다. 장식품과 국자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불상은 어떻게 얻은 걸까요? 정말 바이킹이 인도까지 갔던 걸까요? 무려 이 불상은 인도제였으며 그것도 바로 카슈미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이 불상은 러시아 또는 중동 상인들과 교환하여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타 썰에서는 일부 바이킹이 다른 나라에서 고용되어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고 이 상 역시 그중 어딘가에서 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반스톤. 고반스톤은 고대 영국의 가장 기묘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서기 870년경에 스트라스클라이드 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세기에 돌이 땅에서 파헤쳐져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는 46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31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돌들은 1973년에 실수로 파괴되었습니다. 고반스톤은 돌에 조각을 한 사르코파구스라고 불리는 관으로 스코틀랜드의 캄브리아와 요크셔 일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돌에는 다양한 무늬와 동물 그림이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돌의 무게는 500kg입니다.
고반 스톤에는 귀족이나 국왕 측근들의 시신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유골 자체를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로마 시대 바위에 새겨진 비문. 서기 200년대 초반 로마인들은 캄브리아의 채석장에서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건설하기 위한 돌을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틈틈이 벽에 메시지를 새기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 비문은 16세기 초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후 18세기, 19세기 두 차례에 걸쳐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비문이었는지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학자가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한 20세기에 비문은 안타깝게도 침식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비문이 있던 바위로 통하는 길이 무너져 지금은 비문을 보기 위해 9m 아래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 고고학자들이 이들 비문의 3차원 모델을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것을 연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비문 번역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름과 직책을 써놓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누군가의 캐리커처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상사의 캐리커처가 아니었을까요? 오크니 신전. 픽트인이 찾아오기 전까지 스코틀랜드 북동부의 오크니 제도는 인구는 적었지만 철기 시대까지만 해도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발전한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발견된 유적의 연대와 목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네스 오브 블로거라고 불리며 석조 건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건물은 고고학자에 의해 스트럭처 10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건물은 길이가 27m, 폭이 20m로 이는 철기시대 기준으로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또 벽 두께가 5m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화 속 반지의 제왕 요새가 떠오릅니다. 연대를 측정한 결과 건축물은 기원전 33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신전은 5000년 이상 된 건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두꺼운 벽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내부 길이는 불과 6m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뭔가 유물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는 가구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불가리아 필리푸스 아라보스 무덤. 현대 불가리아의 지역 내에서는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작은 언덕처럼 보이는 고대의 봉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무덤들은 희귀 미술품이나 금으로 된 재물을 찾는 도굴꾼들에 의해 빈번하게 발굴되고 있습니다. 매년 불가리아의 암시장에선 10억 달러 상당의 미술품이 매매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섰고 2018년 국내 최대의 마르테페 봉분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금보다 훨씬 가치 있는 로마 시대의 대규모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불가리아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서기 3세기 로마 황제 필리푸스 아라부스의 영묘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도 과거의 도굴꾼들이 방문했던 것인지 고고학자들은 도굴꾼들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내부에서는 슬레이만 1세 시대의 동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터널이 뚫린 것은 16세기의 일입니다. 게다가 무덤은 완전히 약탈당한 것은 아니어서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동전과 도자기를 대량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의 유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발굴 작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접착제. 오랫동안 네안데르탈인은 인간 속에서도 조금 둔한 종으로 영리한 호모사피엔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수차례에 걸쳐 증명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2019년 6월에 언론사에 도착한 새로운 발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도구를 만들 때 특별한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접착제는 수지와 밀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지와 밀랍의 혼합물을 센 불로 달군 후 나무 또는 뼈 조각에 도포하고
거기에 돌을 고정시킨 것입니다.